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본 노래, 고장난 벽시계를 아시죠?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이 애틋한 가사가 오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AI니, 챗GPT니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쓴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난 건가? 배우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처럼 멈춰 선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지,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60분 동안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는 시간, 함께 걸어가시죠.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만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로트 명곡 고장난 벽시계를 AI 시대의 매니페스토로 재해석합니다. 50대와 60대의 상실감을 지혜의 축적으로 전환하는 콘텐츠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장난 벽시계라는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이 가사는 단순히 사랑의 아픔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멈춰 서 있다는 감각.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 이것은 50대와 60대가 AI 시대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벽시계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고장도 없이 흘러갑니다. 이 대비가 주는 쓸쓸함. 이것이 바로 이 노래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멈춘 것은 정말 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던 시계, 즉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과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AI 시대는 빠릅니다. 기술은 매일 업데이트되고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마치 멈춘 시계처럼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축적된 경험과 판단력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아닐까요? 이 60분의 여정은 고장난 벽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는 과정입니다. AI라는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이 가사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시간과 상실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육체, 즉 시계는 멈춥니다. 하지만 세상, 즉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은 50대와 60대가 느끼는 근원적 소외감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타짜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로 거래처와 소통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가 왔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이 왔습니다.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AI가 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판단하고 생성하고 제한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습니다. 이 문장이 주는 무력감.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감각.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시간과 상실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육체는 멈춥니다. 기계도 멈춥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벽시계가 멈춘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새 건전지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판단력이라는 건전지를 말입니다. AI 시대는 빠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느리지만 깊이 있는 판단, 시간이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 이것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재설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멈춘 것은 시계인가, 우리인가? 왼쪽 화면에는 한옥마루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디지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AI 시대의 시간은 KTX보다 빠릅니다. 어제 배운 기술이 오늘 낡은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가속화되는데 개인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시간은 고장이 없지만 시계는 멈추었다는 사실. 이것이 소외감과 두려움을 만듭니다. 나를 속인 사랑보다 더 야속한 기술의 속도. 50대와 60대는 이 속도 앞에서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난 건가?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뭐.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기계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AI의 시간은 빠릅니다. 1초에 수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경험이 쌓이는 시간, 판단력이 성숙해지는 시간, 신뢰가 형성되는 시간. 이것은 속도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벽시계 앞에 앉은 남성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빠르게 흐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는 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는 시간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AI는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향이 있습니다. 시간은 고장 없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속도로 함께 흐르면 됩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대 기계의 시간. 이 슬라이드는 두 가지 시간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나무의 나이테와 지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무한 기호와 서버가 있습니다. 인간은 깊이를 가집니다. 기계는 속도를 가집니다. 표를 봅니다. 자연에서 인간은 직선적이고 느리고 망각합니다. 상태는 고장나고 멈추고 후회합니다. 가치는 온도와 향기입니다. 반면 AI와 세월은 무한하고 축적되고 기억합니다. 상태는 고장 없이 흐르고 기능합니다. 가치는 그릇, 즉 용기이고 망각이 없습니다. 이 대비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는 늙지 않고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늙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깊이가 있습니다. 기계는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축적하지는 못합니다. AI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망각합니다. 하지만 망각 속에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인간은 느립니다. 하지만 느린 시간 속에서 판단이 성숙합니다. 인간은 고장납니다. 하지만 고장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온도는 무엇입니까?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따뜻한 경험입니다. 향기는 무엇입니까? 정량화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AI는 그릇입니다.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담을지는 인간이 결정합니다. 인간은 내용입니다. 제한된 용량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이 슬라이드가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는 늙지 않고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늙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깊이가 있습니다. 기계의 시간은 축적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숙성됩니다. 그리고 숙성된 것만이 진짜 가치를 만듭니다. 고장을 정지가 아닌 성찰로 재해석하다. 이 슬라이드에는 오래된 고가구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의 뒷면이 열려 있고 한 손이 푸른 빛을 내는 배터리를 넣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만남입니다. 오른쪽에는 두 가지 관점이 적혀 있습니다. Old view 즉 낡은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은 끝이고 도태이고 죽음입니다. New view 즉 새로운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은 배터리 교체를 위한 잠시의 멈춤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게 배울 수 없어. AI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하지만 이것은 old view입니다. 고장을 끝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new view는 다릅니다. 고장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순간입니다. 시계가 멈춘 것은 고장이 아니라 배터리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배터리를 넣으면 됩니다. AI는 고장난 시계, 즉 우리에게 꽂는 새로운 배터리입니다. 멈추지 않은 시간, 즉 AI의 힘을 빌려 유한한 인간의 지혜를 영원히 기록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 수천 번의 시행착오, 셀 수 없이 많은 대화와 판단.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AI와 결합하면 이 경험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한 건축가는 30년 동안 수백 채의 집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압니다. 빛이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소리가 어떻게 퍼져야 하는지, 동선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압니다. 이 지식은 AI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그 지식을 빠르게 시각화하고 계산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경험과 AI의 속도가 만나면 완벽함이 탄생합니다. 고장은 끝이 아닙니다. 고장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오래된 시계에 새 배터리를 넣듯 우리의 경험에 AI라는 도구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움직입니다. 더 오래, 더 멀리. 이 슬라이드는 전체 여정의 지도입니다. 필름 릴처럼 펼쳐진 7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 5분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가사 읽기. 10분입니다. 세월과 청춘의 상처를 읽습니다. 세 번째, 인생학. 10분입니다. 멈춘 시계대에 흐르는 세월을 대비합니다. 네 번째, AI의 시간. 10분입니다. 늙지 않는 파트너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연구. 10분입니다. 변화의 증거를 건축가, 주부, 인쇄소를 통해 봅니다. 여섯 번째, 청춘 재정애. 10분입니다. 나이가 아닌 온도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에필로그. 5분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오늘 다시 흐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멈춰 있다. 중간에는 이해가 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각 장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사 읽기는 공감을 만듭니다. 인생학은 철학적 토대를 놓습니다. AI의 시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연구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청춘 재정의는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에필로그는 행동을 촉발합니다.
이 60분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 무력감, 불안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각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경험, 판단력, 깊이, 온도. 이것들은 AI 시대에 더욱 빛나는 자산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시작해 에필로그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례 1. 김 선생님의 설계도. 김 선생님은 57세입니다. 건축가입니다. 갈등은 이것입니다. AI가 도면을 더 빨리 그립니다. 30년 경험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두 개의 세계가 겹쳐져 있습니다. 왼쪽은 푸른 디지털 도면입니다. 정확하고 차갑습니다. 오른쪽은 따뜻한 손으로 그린 스케치입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나무가 흔들립니다. 해결은 이것입니다. AI는 구조를 세우지만 이야기는 모릅니다. 김 선생님은 햇살이 드는 곳, 아이가 피아노를 칠 공간 등 삶의 맥락을 AI 설계도에 입힙니다. 경험과 향기에 AI의 속도를 더한 것입니다. 완벽함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발효된 지혜는 AI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좌절했습니다. AI가 몇 초 만에 내가 며칠 걸려 그린 도면을 완성한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AI가 그린 도면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침을 먹을 식탁의 위치, 저녁 노을을 바라볼 창문의 방향, 아이가 뛰어놀 복도의 너비. 이것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수백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공간에서 행복해하는지 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는 AI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게 구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경험을 얹었습니다. 햇살, 바람, 소리, 동선, 온기. 이렇게 해서 완성된 설계도는 AI만의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경험과 향기에 AI의 속도를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함입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김 선생님은 AI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30년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빛났습니다. 발효된 지혜는 AI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례 2. 박 여사의 늦게 핀 꽃. 박 여사님은 62세입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갈등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남은 빈자리입니다. 무언가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따뜻한 오후의 풍경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이 있고 챗 GPT 화면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손글씨 노트가 있습니다. 제목은 늦게 핀 꽃입니다. 해결은 이것입니다. 김치찌개 레시피를 묻던 대화가 인생 회고록 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AI는 흩어진 기억을 모아주는 비서가 되었습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AI는 희복의 도구입니다. 청춘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록됨으로써 영원해집니다. 박 여사님은 은퇴 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어느 날 손자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챗 GPT인데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김치찌개에 뭘 넣으면 더 맛있을까? AI가 답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62세인데
지금부터 뭘 배우면 좋을까? AI가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 여사님은 글쓰기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시절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 AI는 매일 박 여사님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문장을 다듬어주고, 구성을 제안하고, 잊어버린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질문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여사님은 100페이지짜리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늦게 핀 꽃이었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출판하면 좋겠어요. 박 여사님은 웃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처럼 멈춰있던 자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는 희복의 도구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도구입니다. 청춘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기록됨으로써 영원해집니다. 박 여사님의 62년 인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책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손자에게, 후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가능성입니다. 사례 3. 정 사장님의 인쇄소. 정 사장님은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갈등은 이것입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인쇄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돋보기로 섬세한 인쇄물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색감과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해결은 이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져온 AI 아트에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디지털의 차가움에 아날로그의 손맛을 입혔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은 최고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AI의 완벽함에 인간의 질감을 입히십시오. 정 사장님은 30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손으로 활자를 고르고 잉크를 조합하고 종이의 결을 읽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감이 줄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 그는 가게의 문을 닫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AI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걸 포스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 사장님은 AI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건 손맛이 없네요. 네? 기계가 그린 느낌이에요. 종이 질감이나 색감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정 사장님의 30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AI가 만든 디자인에 아날로그 인쇄의 감성을 더했습니다. 종이는 거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잉크는 조금 번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완성된 포스터를 본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예술이네요. 디지털로 만든 그림이 아날로그 인쇄를 만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픽셀이 아니라 조금 거칠고 따뜻한 질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AI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AI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잉크가 번지는 미묘한 차이, 30년 동안 쌓아온 감각. 이것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은 최고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AI의 완벽함에 인간의 질감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완벽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정 사장님의 인쇄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AI 시대에 손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화면에는 4가지 단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20대는 열정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30대에서 40대는 균형입니다. 저울처럼 조화를 찾습니다. 50대는 결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이가 쌓입니다. 60대는 향기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향처럼 번집니다.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중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AI가 흉내 낼 수 없는 60대의 향기를 긍정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청춘은 20대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청춘은 나이가 아닙니다. 청춘은 온도입니다. 20대는 열정이 있습니다. 불처럼 뜨겁습니다. 빠르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쉽게 꺼지기도 합니다. 30대와 40대는 균형을 찾습니다. 열정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을 맞춥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배웁니다. 50대는 결이 생깁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이 쌓인 무늬가 보입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60대는 향기가 납니다. 경험이 발효되어 향기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무언가를 전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단계입니다. 20대의 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60대의 향기는 그보다 깊습니다. 불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AI는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AI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AI는 답을 제시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60대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균형감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여유입니다. 이것은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중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김치가 익듯 된장이 발효되듯 우리도 발효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납니다. AI 시대에 이 향기가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차갑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따뜻하고 깊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흉내 낼 수 없는 60대의 향기를 긍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고장난 시계에 새 건전지 넣기. 실전 가이드입니다. 친구처럼 대화하기. 왼쪽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AI와 대화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말풍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공부하려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예시입니다. 나 57세인데 무릎이 아파. 좋은 운동 있어? 두 번째 단계. AI를 시험 대상이 아닌 호기심의 도구로 대하세요. 예시입니다. 김치찌개 맛을 더 깊게 내려면 어떻게 해? 안경이 시력을 돕듯 AI는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전화기를 처음 쓸 때도 어색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켤 때도 두려웠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공부하려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AI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AI는 화내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나 57세인데 무릎이 아파. 좋은 운동 있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듯 편하게 물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AI를 시험 대상이 아닌 호기심의 도구로 대하세요. 김치찌개 맛을 더 깊게 내려면 어떻게 해?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AI는 레시피뿐 아니라 왜 그런 재료를 넣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안경이 시력을 돕듯 AI는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안경을 쓴다고 해서 당신의 눈이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보게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쓴다고 해서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빛나게 됩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도구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짐이 될 수도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톤 앤 매너. 5060의 감성을 시각화하다. 화면 왼쪽에는 여러 이미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비 내리는 버스 정류장. Pretended라고 적힌 노트 세리프 글씨.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빈티지 라디오. 오른쪽에는 디자인 명세가 적혀 있습니다. 오디오입니다. 추억 소리. 라디오 백색 소음. 김광석 스타일의 통기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명조체. 에세이 스타일. 크고 시원한 자막. 분위기입니다. 구본형 스타일의 인문학적 성찰과 명상. 키워드입니다. 회복, 깊이, 향기. 이 콘텐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을 전달합니다. 50대와 60대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감각을 설계한 것입니다. 오디오는 어떻습니까? 추억의 소리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백색 소음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소리입니다. 김광석의 통기타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완시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어떻습니까? 명조체입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막은 크고 시원합니다. 눈이 편안합니다. 작고 복잡한 글씨는 피로를 줍니다. 하지만 크고 여유 있는 글씨는 쉼을 줍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본형 스타일입니다. 인문학적이고 명상적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걷는 느낌입니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회복, 깊이, 향기입니다.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깊이는 시간이 쌓인 가치를 말합니다. 향기는 경험이 발효된 지혜를 뜻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급하지 않은 시간, 조용히 흐르는 생각, 따뜻한 공감. 이것이 5060 세대가 원하는 콘텐츠의 감성입니다. 화려하고 빠른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깊은 것, 새롭고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것. 이 콘텐츠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듣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생각할 여유가 있는 공간, 자신의 속도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배려입니다. 듣는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전략적 핵심. 공감에서 행동으로. 세 개의 상자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가? 하트와 라디오 그림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통한 상실감 위로입니다. 이것은 페이타스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통찰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있는가? 전구와 노트 그림이 있습니다. 고장을 성찰로 재해석합니다. 이것은 러거우식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로봇과 도구 상자 그림이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한가치 창출입니다. 이것은 이타스, 즉 신뢰입니다. 기술 교육, 즉 파이썬 배우기가 아닙니다. 정서적 지지 및 유산 보존의 도구로 AI를 제한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당신이 느끼는 소외감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노래 가사를 통한 상실감 위로. 고장난 벽시계의 가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나는 멈춰 있다는 느낌. 이것을 직접 말하면 공감이 생깁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페타스입니다. 감정의 연결입니다. 두 번째는 통찰입니다. 공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장을 성찰로 재해석합니다.
벽시계가 멈춘 것은 끝이 아니라 새 건전지를 넣을 기회입니다. 이것이 러거즈입니다. 논리적 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했으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AI를 도구로 한가치 창출. 챗 GPT에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 일상적인 대화, 이것이 타스입니다. 신뢰와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감 없이 통찰을 주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통찰 없이 행동을 요구하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감, 통찰, 행동이 순서대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파이썬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지 및 유산 보존의 도구로 AI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AI는 그것을 기록하고 확장하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시계는 멈췄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화면 중앙에 오래된 벽시계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가 새겨진 둥근 시계. 시침과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 아래에는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월은 고장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AI의 시간은 빠르지만 인간의 시간은 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중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체 메시지를 응축합니다. 시계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비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계는 도구입니다. 시계가 멈춘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 우리가 익숙했던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던 도면, 타자기로 치던 보고서, 전화로 하던 업무. 이것들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고장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AI의 시간은 빠릅니다. 1초에 수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깊습니다. 30년, 40년, 50년. 이 시간은 속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깊이로 측정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서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중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시계가 멈춘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시계는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새 건전지를 넣으면 됩니다. AI라는 건전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계는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의 속도로, 우리의 방식으로. 세월은 흐릅니다. 우리도 함께 흐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시간은 오늘 다시 흐릅니다. 화면에는 황혼이 펼쳐진 언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실루엣입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겹쳐져 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으세요.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60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의 슬픈 가사에서 시작해 AI 시대의 가능성까지. 우리는 공감했고, 이해했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고장난 벽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으세요. 이것은 은유입니다. 새 건전지는 AI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문장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매일 하루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새 건전지를 넣어야 합니다. 화면 속 사람은 혼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뜹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멈춰 서 있던 사람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초대. 고장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대. AI 시대가 두렵고 낯설었던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오늘 다시 흐릅니다. 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는 순간 똑딱똑딱 소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흘러도 괜찮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고장 없이 흐르고 당신도 함께 흐릅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60분이라는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새 건전지만 넣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도구, 새로운 배움, 작은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 건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내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챗GPT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속도로. 고장난 벽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